둘, 셋. 안녕하십니까, 비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컨텐츠로 2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유학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저 영상을 봐주시고 유학을 결심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제 영상에서는 조금 이제 놀고 막 친구들하고 어디 가고 이런 영상들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유학의 어떤 좋은 면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란 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학에 대한 현실적인 득과 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동안 이거 핸드폰 메모를 해놨어요. 장점, 단점 이렇게. 그럼 먼저 장점. 첫 번째, 인생에 대한 경험이 됩니다. 너무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집에서 살다가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서 저는 일본에 가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삶을 살아보는 것, 그리고 뭐 학교를 매일매일 다니는 것, 여러 가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견이 깨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편견이 깨진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예를 들자면 나이 같은 거. 사실 외국보다 한국이 조금 그런 나이 많고 적고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게 좀 남아있긴 한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그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오빠, 형, 누나, 언니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호칭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요. 뭐뭐짱, 뭐뭐큰이라고 말하고 다 친구, 그냥 친하면 나이 상관없이 다 친구이기 때문에 좀 편견이 사라진 것도 있고, 또 한국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 간다 이랬는데 막 5살이나 어린애라든지 뭐 진짜 10살 많은 누나 막 이렇게 집에 같이 가가지고 엄마가 되게 당황스러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동갑이라고 다 친구가 아니고 또 친구는 다 동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이에 대한 편견을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뭐 인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왜냐면 모국에서만 살고 있으면 또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되게 억울한 경우도 많았어요. 뭐 정말 일본인 친구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모국이어서 취업이 되고 저는 취업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라든지 집을 구할 때도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보증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물론 당연한 거지만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힘든 일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건 단점 아닌가요, 단점? 네, 그 다음 세 번째, 아마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 혼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어떤 뭐 외로움에도 견뎌보기도 하고, 또 경제 생활도 본인이 용돈 받아서 뭐 알아서 이제 쓰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사회에 대한 경험을 조금씩 쌓아놓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저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본 유학을 갔다 오니까 이제 졸업장이 생기잖아요. 저 진짜 한 몇천만 원짜리 졸업장. 그 졸업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뭔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는 일본에서 미용 학교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 약간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서울대 진짜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외국 학교에서 무사히 졸업하고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중퇴보다 졸업이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일단 끝까지 다니세요, 무조건. 네, 그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뭐 외국인이지만 나와 다르지만 또 친구를 해주고 정말 이렇게 꺼리낌 없이, 아무래도 제가 좀 또래 친구들이기도 하고 제가 약간 성격이 어려서 하는 짓이 애 같아서 애들끼리 좀 금세 친해지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거 없이 허물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나이 때 유학을 갔다 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일본에 또 그만큼 인연이 생긴 거고, 제가 만약에 그때 유학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학교를 고르지 않았다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일본 친구들, 유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지나가도 좀 몰랐던 사람이구나 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유학에서 아마 가장 성공하고 가장 감사한 일이 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해서 유학에 대한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좀 현실적으로 좀
잃은 것들,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 첫 번째 단점 좀 자세히 편안하게 할게요. 자, 돈입니다. 네, 돈. 장학금제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도 전데 부모님이 좀 힘들었던 게 대출 받아서 이게 학비를 딱 입금해야 되니까 또 외국 은행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전 너무 그게 부모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좀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돈이 그래도 아마 유학에 대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돈도 돈인데 약간 이럴 때 진짜 속상했어요. 친구들은 막 비싼 화장품 사고 비싼 옷 사고 비싼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좀 그 한 푼이 아까워서 나 오늘 집에서 밥 먹을게 이러고, 오늘 약속 있어요 이러면서 집에서 밥 먹고 이런 적이 뭐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저는 그 지금 한 푼보다는 추억을 많이 만들자 해가지고 약간 모임 같은 거라든지 좀 이제 뒤풀이 같은 거는 돈을 꿔서라도 꼭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돈에 쪼달린다, 그런 분들 빚 지세요. 친구한테 빌려서 나중에 월급 들어오면 갚으세요. 저는 추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좀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요. 좀 실질적으로 기술이 늘진 않아요. 뭐 저는 미용이나 메이크업 뭐 이런 걸 배우러 일본에 갔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 미용은 제가 한국에서 학원을 다녔으면 한국에서 학원을 다녔으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외국인으로서 그 학교에 유학을 간 거면 진짜 기술을 다 쪽쪽 뽑아내서 내 꼴을 만들어야 이게 완벽한 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로 보내기 위한 이제 발판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막 정말 고도 기술을 알려준다거나 뭐 이 사람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뭐 육성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뭐 약간 시험 위주, 조금 점수 매기는 거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기 같은 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실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손톱 같은 경우는 연장 같은 건 많이 배웠는데 아트를 많이 못 배웠다거나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했으나 메이크업 아직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미용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에 갑니다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외국에서 혼자 살면 진짜 외로워요.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막 친구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신나게 놀고 집에 오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일본에 다다이마라고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지금은 한국에서 사니까 그냥 혼자 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외국이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가끔 이제 향수병이 한 1년에 한 번씩 도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바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갈 차비가 없어서 한국에 비행기 값이 없어서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못 가고 알바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울증이 딱 터져가지고 내가 뭐 하러 일본 왔나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향수병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은 각오하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되게 여러모로 좀 지쳐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냥 탈탈탈탈 털리는 것 같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향수병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한국을 못 왔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다 뭔가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학교는 학교들이 힘들고 바쁘고 이럴 때 진짜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뭔가 좀 부럽기도 한 때가 있었고, 나도 그냥 평범하게 한국에서 대학 다닐 거 이런 생각도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저의 뭐 유학의 득과실을 얘기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야 조금 이제 놀고 막 즐거운 모습을 보고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뭐 요즘 세상에 유학도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유학 가시다가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글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